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의료기술 분야에서 정말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그리고 최근 주가 움직임이나 앞으로 전망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려고요.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회사 기술이 뭐랄까 미래 의료 환경을 확 바꿀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동시에 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현황을 좀 자세히 보면서 특히 곧 있을 실적 발표 10월 21일이죠. 이걸 앞두고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네요. 자, 그럼 먼저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핵심, 그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이것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기술이 그냥 좋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왜 혁신적이라고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미래 기술이라는 기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그 다빈치 시스템은요, 로봇 보조 수술, 특히 그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분야에서 정말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요? 네, 예전처럼 이렇게 배를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 몇 개만 뚫어서 수술 도구를 넣고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아,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흉터도 작고 회복도 훨씬 빠르죠. 네네. 근데 이 다빈치 시스템은 바로 이 최소 침습 수술의 정밀도를 정말 극대화시켜줍니다. 그 3차원 고화질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오. 의사의 손 움직임을 로봇 팔이 아주 정교하게 따라하면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미세한 손떨림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까지 보정을 해줘요. 게다가 로봇 팔은 사람 손목보다 훨씬 자유롭게 막 꺾이고 회전하고 그러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주 좁고 복잡한 부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런 기술적 우위가 결국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합병증 위험 줄이고 환자 회복을 돕는 그런 핵심인 겁니다. 와, 단순히 상처가 작다 그 이상이네요. 진짜 수술의 질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면 병원들이 너도 나도 도입할 것 같은데 현실은 좀 다른가요? 아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이요? 네, 이 다빈치 시스템 한 대 가격이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8억 원, 그 정도 하죠. 헉, 28억이요? 네, 거기다 유지보수 비용도 들고 수술할 때마다 쓰는 소모품, 도구 같은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요. 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이 사실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 비싼 장비를 들여놨으면 이걸로 충분히 수술을 많이 해야 그래야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활용도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혁신성, 이거랑 별개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제성, 그리고 활용도, 이게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들이 얼마나 이걸 사서 쓰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이 실제 수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실적 볼 때 특히 봐야 하는 지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설치된 시스템 총 대수, 그리고 그걸 이용한 실제 수술 건수 증가율, 이 두 가지라고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 두 지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제 수요와 활용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라서 그렇습니다. 아하. 우선 설치된 시스템 수가 늘어난다는 건 병원들이 그 비싼 다빈치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냥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구매로 이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수술 건수 증가율입니다. 시스템이 그냥 설치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써야죠. 네, 그 시스템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수술 건수예요. 수술 건수가 꾸준히 는다는 건 의사들이 다빈치 수술에 점점 익숙해지고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범위도 넓어지고 또 환자들 수요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여러 의미가 있네요. 특히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시스템 팔고 끝이 아니에요.
수술에 쓰이는 소모품, 뭐 기구나 부속품 같은 걸 계속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아, 프린터 팔고 잉크 파는 것처럼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수술 건수가 늘면 그게 바로 회사의 반복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표야말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사업이 건강한지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명확해지네요. 시스템 판매는 시작이고 진짜는 그걸로 얼마나 많이 수술하느냐군요. 그래야 소모품 매출도 계속 나오니까. 이 지표들 중요성이 확 와닿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최근 주가는 좀 힘이 없었다고요. 지난 7월 실적 발표하고 2달 만에 14%나 빠졌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 좀 실적 발표 때 변동성이 큰 편인가요? 네, 맞아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가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특히 지난 7월 하락 배경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 바로 관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세요. 갑자기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그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거기서 회사 측이 좀 이례적으로 관세 얘기를 꺼냈어요. 당시에 경영진들이 그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부과돼서 제품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매출 원가가 한 1% 이상 오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요? 그게 주가가 14%나 빠질 만큼 큰 건가요? 물론 비용 오르는 건 안 좋지만 좀 의외인데요. 숫자 자체만 보면 1%가 뭐 그리 커 보이질 않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회사 재무 책임자, CFO 있잖아요. 제이미 사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관세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원가에 더 큰 점진적인 영향, significant incremental impact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딱 내비쳤다는 거예요. 아, 그게 더 문제였군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앞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가 생겼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특히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성장 기대감이 아주 높아서 좀 비싼 가격, 그러니까 PER이 높게 거래되는 주식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아니 우려도 크니까. 맞습니다.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한적일 수 있어도 앞으로 성장 경로에 뭔가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실제 영향보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좀 끌어내렸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관세 우려가 있었는데도 정작 2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 말씀하신 핵심 지표들 보면 전 세계 다빈치 수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나 늘었고 설치된 시스템 총 대수도 1만 대에 넘어서 1,488대, 14% 증가했고요. 매출은 24억 달러로 21% 늘고 순이익은 무려 25%나 증가했거든요. 네, 숫자만 보면 아주 강력하죠. 네, 성장세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업의 그 근본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실제로 회사도 관세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전체 연간 매출 총이익률이 66%에서 67% 사이는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66, 67%요? 네, 이게 작년이 69%였으니까 그거보단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익성입니다. 뭐 재앙적인 수준의 하락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60% 후반이면 대단한 거죠. 네, 그럼에도 주가가 크게 빠진 건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이 그 관세라는 돌발 변수에 좀 과민하게 반응했거나 아니면 이걸 빌미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투자자들이 뭐 이 정도 실적은 다 예상했던 거고 이제 새로운 악재, 관세가 나왔으니 일단 좀 조심하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참 복잡 미묘하네요. 펀더멘털은 좋은데 외부 변수랑 투자 심리가 얽혀서 주가는 조정을 받은 거군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분석가는 시장이 관세 문제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네네. 물론 PER이 60배가 넘는다는 건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로봇 수술 시장은 정말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분야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인가요? 네, 작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43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전체 수술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직 정말 작아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고령화나 최소 침습 수술 선호도 증가, 기술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고요. 그렇죠. 거의 독점적이죠. 네. 기술력이나 그동안 쌓아온 임상 데이터, 의사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죠. 이런 큰 그림을 보면 단기적인 관세 문제나 주가 변동성은 장기 성장 스토리에 비하면 그냥 사소한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PER 60배는 미래의 그 엄청난 성장을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으니까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좀 마음고생을 할 각오는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높은 밸류에이션은 양날의 검이에요.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 하락 위험도 크다는 걸 의미하죠. 네. 따라서 장기 성장 스토리에 동의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관세 문제의 실제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또 거시경제가 좀 안 좋아져서 병원들이 비싼 장비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거의 독보적이지만 그 메드트로닉이나 존슨앤드존슨 같은 아주 큰 의료기기 회사들도 로봇 수술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아, 경쟁자들이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인투이티브의 아성을 넘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긴 한데 그래도 경쟁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항상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최소 침습 수술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설치된 시스텐스나 수술 건수 같은 핵심 지표들이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면서 시장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관세 문제 때문에 비용 증가 우려,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퍼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아주 매력적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 하지만 동시에 높은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과 단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관세나 경기도나 우려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장기적인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고 지금의 변동성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위험 관리나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핵심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빈치 시스템의 그 높은 가격하고 관세 문제를 주로 얘기했잖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 자체의 혁신성 말고 또 어떤 변수들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각 나라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이 바뀌어서 이 비싼 로봇 수술 비용 지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은 인공지능,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로봇 수술이랑 결합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기술, 경제, 정책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막 얽혀 돌아가는 이 시장에서 과연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할 변수들이 많죠. 네,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있을 10월 21일 실적 발표에서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관세 영향이라든지 핵심 성장 지표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기대되네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